를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태와 시를 동시에 잡아야 돼요. 어떻게? 50분 동안 한꺼번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태라는 것은 입장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입장 차이. 어떠한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을 당하는 입장에 쓰는 게 바로 수동태고요. 그 동작을 하는 입장에서 능동태거든요. 여러분 고개 들어서 MIC를 보세요. 마이크. 이거 지금 색이 굉장히 에디션이 됐죠, 맞죠? 회색이 들어가 있죠. 원래는 검정색이었거든요, 싹 다.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마이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제가 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5,000시간을 썼더라고요, 이 마이크로. 고장 한 번이 안 돼. 어림없지, 은퇴 못해. 중요한 거는 마이크 입장에서는 동작을 당했어요, 맞죠? 저는 마이크를 썼지만 마이크 입장에서는 동작을 당한 거예요. 이걸 수동태라고 부르고 항상 당하는 입장에 생각하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방금 우리 친구가 문을 열었죠, 맞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문을 열었죠, 능동적으로. 근데 문 입장에서는 방금 저 친구분한테 문이 열림을 당한 거겠죠. 원래 목적어였던 친구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바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능동태의 목적어를 입장을 들어보는 게 바로 이제 수동태가 되는 것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편합니다. 능동태랑 수동태를 가장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동사의 형태예요. 능동태의 형태는 한 덩어리로 툭, 하지만 수동태의 형태는 기본으로 두 덩어리는 튀어나와야 돼요. BPP가 수동태니까요. 뭐가 수동태라고요? BPP가 수동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단 두 가지. 입장 차이를 생각해 보시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면 금방 풀 수가 있어요.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못 붙이거든요. 그래서 BPP 형태로 오고요. 뒤에는 전 명구가 달라붙는 게 수동태. 능동태일 때는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웃으면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서 밑줄을 칠게요. 동사 자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동사 자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그런데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이 있거든요. 무슨 동사냐? 여러분 아까 방금 전 시간에 배웠어요. 동사 중에서 목적어를 못 취하는 동사가 있어요. 뭐예요? 자동사. 결국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겠죠. 왜요? 자동사는 주어 동사 나오고 끝나는데 어떻게 수동태로 만듭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고 웃으면서 1번,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지금 she가 주어니까 뒤에 동사 자리인데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 그럼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태. will borrow가 정답. 2번을 보세요. borrow가 주어고 동사 자리네? 근데 동사 자리에 지금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수동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였으면 수업을 카톡을 하고 끝냈겠죠. 지금부터 찐으로 들어갑니다. 재밌을 겁니다. 감정동사 발표하시고, 감정동사란 무엇이냐?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예요. 예를 들어 흥미를 느끼다, 혹은 실망을 하다, 만족을 하다, 이런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감정 동사를 쓸 때는 주어가 그 감정을 당하는지, 안 그러면 주어가 그 감정을 주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주어가 그 감정을 당할 때는 수동태, 주어가 그 감정을 주면 능동태인데, 제가 물어볼게요. 텀블러 입장에서는 감정을 얘가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얘는 감정을 느낄 수 없죠. 근데 저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족한다라는 동사가 있을 때 저는 만족을 당하는 거고 얘는 나한테 만족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감정 동사의 특징이거든요. 예문 1번, 예문 2번을 보시고 1번의 주어가 뭐예요 지금? 영화. 영화는 스스로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감정을 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fascinated, 매료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2번의 주어는 뭐예요? people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정을 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주어가 감정을 당하면 수동태, 감정을 주면 능동태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분사에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니다 오늘 벌써 배웠는데 분사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배웠잖아요. 그렇죠? 현재 분사는 동작을 하는 입장이고 과거 분사는 동작을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나중에 이거 그대로 또 나올 거예요. 분사 배울 때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는 비동사 PP가 붙으면 뒤에 목적어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반이죠. BPP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외적 상황이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고급 문법을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책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주교재는 없어요. 부교재 제가 일부러 넣어둔 거예요. 목적어가 길 때입니다. 원래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예요. 뭐의 입장을 듣는다고요? 그래서 목적어가 길 때 조심해달라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 문장은 딱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돼 있죠.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이 바로 수동태의 룰이죠. was known이 지금 BPP로 수동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 주어가 긴 문장을 영어에서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주어를 쳐요? good! 가주어 it을 쓰는 순간 진짜 주어가 마치 목적어처럼 수동태 뒤로 가요. 요거를 조심합시다. 원래 수동태 다음에는 목적어를 못 붙인다가 정석이에요. 그런데 그 룰을 깨는 게 바로 가주어의 등장 때문에 그 룰을 깨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it이 붙으면 수동태 뒤에 목적어 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it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it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 올 수 있다. 근데 그게 목적어가 아니라 진짜 주어인 거죠. 두 번째는 목적어가 애초에 두 개였을 때입니다. 목적어가 애초에 몇 개였을 때? 애초에 목적어가 두 개라는 말은 혹시 여러분들 쇼미더머니라는 예능 알아요? 그 문장처럼 동사가 사형식 동사를 취할 때가 있어요.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앞에 있는 목적어한테 주게 돼 있어요. Show me the money. 나한테 돈을 줘. 이거거든요. 이런 사형식 동사들이 튀어나오면요. 여러분들께서 긴장을 하셔야 돼요. 왜? 고개 드시고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뭐의 입장을 들어본다고?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면 수동태도 두 개가 되겠죠. 첫 번째 목적어는 이거예요. money를 목적어가 주어가 되어버리면 수동태. 요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문장 구조예요. 왜냐하면 BPP 다음에 목적어 없이 전명구 붙었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토익에서 이렇게 안 내요. 쉬우니까. 밑에 걸로 내죠. 이제 나라는 사람의 입장에 들어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받게 된 겁니다. 뭐를요? 돈을요. 목적어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사형식의 수동태입니다. 몇 형식의 수동태라고요? 사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를 붙일 수 있다. 기억을 합시다. 왜냐? 사형식 동사는 일반적으로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주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보여줘, 보여주다, show me the money처럼 알려줘, 말해줘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주다가 아니라 뭐가 돼요? 받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받았다. 뭐를? 목적어를, money를. 그래서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형식일 때는. 몇 형식일 때는? good. 좋았어.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는 사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는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이 뭐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들인데 이 동사들일 때 수동태로 바꿨을 때 목적격 보호가 붙어요. 이렇게. 볼게요. 잭이 주어고 painted가 동사고 my house가 목적어고 blue가 목적격 보호예요. 잭이 나의 집을 파란색으로 칠했다라는 표현인데요. 내 집 입장에서는 파란색으로 칠한 걸 당했겠죠. My house was painted. 내 집은 파란색으로 칠해졌어요. 그래서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blue라는 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수동태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냐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다 말해주세요. 뭐뭐 있습니까? 절대, 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 및 분사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태 자리에 지금 목적격 보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5형식 동사일 때는 몇 형식 동사일 때는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만 기억해요. it이나 4형식이나 5형식이 나오면 뒤에 목적어를 붙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합시다. it 4형식 5형식입니다. 뭐라고요? it 4형식 5형식. 자, 그럼 지금부터 웃으면서 즐겁게 여러분들 문제를 제 생각인데 1번, 2번 정도만 풀면 바로 느낌 올 것 같아요. 1번, 2번 풀어보세요. 파이팅. 갑시다. 1번.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보기를 봤을 때 자, 이 disappoint라는 게 동사거든요. 감정 동사입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감정 동사. 감정 동사가 나오면 주어에 집중해야 돼요. 주어가 그 감정을 느끼면 수동태, 그 감정을 주면 능동태거든요. 자, 볼게요. Young entrepreneurs. 이게 뭐냐면 젊은 사업가들, 창업가들이에요. 누구냐면 set up venture company. 벤처 회사를 창업한 사업가들은요. must not be. 그 감정을 느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수동태가 나와야 되겠죠. 감정이니까. 정답은 B가 나와야 돼요. 실망감을 느끼면 안 돼요. 만일 그들의 매출이 조금 처음에 좀 슬로우, 느리더라도 절대 실망을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고 2번 같은 경우를 볼까요? 지금 동사가 감정 동사가 아니죠. 자, 그러면 he가 지금 주어예요. 뒤에 문장이. 자,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왔을 때라는 표현으로서 A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느냐? 아니죠. 왜? 앞에 나와 있는 noticed의 동사의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이게 이제 시제, 과거 시제죠. 그러면 지금 킴벌리라는 사람이 알아차린 겁니다. 회전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어제 이미 들어왔을 때 정답은 B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수태시 문제의 어려운 점이죠. 왜? 방금 전처럼 그냥 능동태만 따지고 풀으면 A인지 B인지 헷갈리는데 시제까지 보고 풀어야지 정답이 B로 나오니까요. 이게 수태시의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랑 이제 차근차근 배우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뒤로 넘겨서 수동태는 원래 BPP 다음에 by가 나오는 게 원칙적이거든요. 그런데 by 대신에 다른 전치사랑 오는 수동태들이 있어요. 첫 번째 in입니다. in은 어떠한 분야나 어떠한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거나 관심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BPP in 기억을 합시다. 두 번째 to 같은 경우는 그쪽의 방향으로 노출되거나 그쪽으로 헌신하거나 관계가 있을 때 쓰는 거 to. 그 다음에 as는 보통 무언가를 보고 놀랐을 때 많이 써요. be shocked at, be surprised at 이렇게 보고 놀랐을 때 쓰는 거. with는 그것과 함께 할 때 보통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우리 얼굴이 뭐로 덮여 있어요? 마스크요. My face is covered with a mask라는 표현으로 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감정들도 무엇과 함께 느끼는 거니까 with를 조금 더 많이 쓴다. 그래서 기억하기를 by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수동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수by라고 부르지만 요거 대신에 in이나 to나 at이나 with를 쓰는 경우가 덜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뒤로 넘겨서 요거 단계 별표를 할게요. 제가 아까 모형식이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격 보호가 수동태 뒤에 붙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5형식 문장인데요.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죠. 그리고 동사는 BPP가 되고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뒤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인 경우 BPP to 부정사라고
이런 관용적인 어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면 BPP2 부정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 잘 어울려요. 이런 문장들이 쫙 있습니다. 이것은 토익에서 오형식의 수동태 형태로서 엄청 자주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몇 가지를 볼게요. 뭐뭐 하도록 요청받고 요구받는 것. 뭐뭐 하도록 이야기 한 소리를 듣는 것. reminded to. 그 다음에 advised to. 충고를 받고요.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entitled to.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 expected to. 뭐뭐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다. 이런 표현들은 BP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BPP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to 부정사가 나오니까 뒤에 동사 원형을 반드시 써주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core airline, core airline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passengers까지가 주어네요. core airline의 passenger는요, are allowed, 뭐뭐 하도록 허용이 되어집니다. 뭐 하도록? to drink beer, 맥주를 마시도록. during the flight, 비행 도중에. 그래서 뭐뭐 하도록 허가되어진다라는 표현에 뭐뭐 하도록 BPP2, to 부정사 하도록 허가받아진다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즐겁게 한번 해볼까요?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조금씩 어려워졌죠? 힘을 내봐요. 저희 앞을 넘겨가며 자, 갑시다. 1번 정도 풀었죠? 1번을 보세요. 자, since 뒤를 쭉 볼게요. 뭐뭐 이후로. 더 뉴 게임이 지금 주어네요. 여러분, 새로운 게임 입장에서는요, 스스로 출시를 할까요? 안 그러면 출시를 될까요? 됐으니까 정답은 D겠죠. 됐어요? 오케이, 갑시다. 2번. everyone. 모두가. 어제 이 세미나에 왔던 모두가 뭐뭐 하도록 요청받았겠죠. 그럼 시제까지 따져서 정답은 B가 나와야지 was asked, 수동태이자 과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Call Greg Restaurant가 주어예요. 이 식당이 backlash가 뭐냐면 여러분들 역풍입니다. 이게 고객들의 불매운동 같은 걸 backlash라고 많이 불러요. 고객들로부터 이제 역풍을 맞은 겁니다. 왜요? 그가 레시피, 메뉴를 바꾸고 나서 메뉴 요리법을 바꿨나 봐요. 자, 그러면 마주했다, 직면했다라는 표현이 필요해요. 그럼 정답은요? C입니다. 이게 그냥 타동사로 바로 써도 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be faced with라고 많이 외우는데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수동태로 직면하다. 근데 그냥 이거를 퉁쳐가지고 faced, 그냥 face 이렇게 말해도 돼요. 직면하다라는 표현. 정답은 C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꼭 풀어보시고 나머지 문제들 정리 갑니다. 실제 시험장 가도 무조건 수동태, 능동태 하나만을 물어보는 문제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시제까지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되고 단수 복수까지 따지셔야 됩니다.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BPP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붙는 게 by 대신에 in이나 to나 at이나 with나 of 따위가 나올 수가 있고, 수동태의 예외적 상황으로서 BPP 다음에 목적어가 붙는 경우가 있었죠.
대절이 주어 자리에 있었을 때 혹은 사형식 동사나 오형식 동사는 BPP 다음에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를 붙일 수 있다. 그냥 얘들이 예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이 뭐라고요? 예외적 사항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점검해 볼까요? 1번이랑 3번만 딱 풀어보세요. 가장 어려운 문제 3단계예요. 요거 풀면 900 가능성 있죠? 1번, 3번. 어려우니까 제가 1분 드릴게요. 딱. 1번, 3번이에요. 기회를 기다리다. 너무 부담스럽나요? 즐기세요, 여러분. 과연 3단계 문제 나오죠? 3단계 문제는 수준이 보통 900반에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건 간에 침착하게 동사부터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디 있지 동사가? 여기 있네. are wearing이 동사 같은데요, 선생님? 근데 뭔가 이상하죠. 왜요? They are wearing이라는 문제 자체가 지금 wear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빠졌죠. 이걸 아직 안 배웠지만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셔츠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라고 무시해도 돼요. 그냥 없다라고 무시하시고 지금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 동사를 좀 골라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앞쪽은 싹 다 주어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 providing assistant가 분사예요. 그쵸? 분사는 뭐를 꾸며요? 앞에 있는 volunteers라는 선행사를 꾸미죠. 그리고 during the firework festival은 전 명구니까 이것도 수식어구예요. 자, 그럼 보세요. volunteers에 어울리는 동사가 여기 나와줘야 돼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오케이, 한 개 잡았다. 복수까지는 잡았어요. 그런데 뒤에 지금 태를 따지려고 했더니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태는 무슨 태예요? 수동태. 자, 그러면 복수에다가 수동태만 골라내면 돼요. 정신 딱 잡고 뭡니까? C예요. 이 문제 풀었으면 정말 900 가능성 있습니다. 물론 파트 7을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 3번 갈게요. 3번까지 풀었으면 거의 만점이에요. 이거 풀 수 있으면 만점인데 여러분 이 3번을 풀려면 여러분들께서 hold라는 동사를 아셔야 돼요. hold라는 동사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적어두시면 편합니다. 주어가 나오고 hold가 나와요. 그 다음에 대상이 나와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단어 중에 accountable for. 이게 거의 수거처럼 토익에 자주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주어가 이 대상한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어요. 이게 능동태일 때예요. 무슨 태일 때? 능동태일 때. 그리고 이거를 따져보면 구조적으로는 오형식이라고 접근하는 게 맞아요. 왜냐? 지금 S가 주어고 hold가 동사고 대상이 목적어고 이 목적어한테 무언가 책임을 지게 하는 거니까 목적격 보어인 거죠. 여러분 혹시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이상한 꼴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을 했나요?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BPP 다음에 뭐가 붙어요? 저와 함께하고 있나요? 굉장히 외로운 느낌인데? 느낌이 잘못됐나? BPP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수동태의 예외적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동태의 예외적 사항은 it을 조심하시고 사형식을 조심하시고 오형식을 조심해 달라고 말했잖아요. 왜? 이게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목적격 보호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기 있네요. Library patron이 뭐냐면 도서관 이용객들입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인데 who부터 books까지가 앞에 있는 patron을 꾸며주고 있죠. 누구냐면 책을 잃어버린, 그들이 빌린 책을 잃어버린 도서관 이용객들은 뭐뭐 할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책임지게 된다.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 수동태인 C가 튀어나와야 돼요. are held accountable for. 이 문장을 풀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3번 문장을 능동태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3번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면 원래 문장의 주어는 library였을 거예요. 그냥 라이브러리가 홀드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상. 바로 patron들한테.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 이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너희 책 잃어버리면 책임이 있어. 이렇게 목적격 보호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능동태였어요. 이게 수동태로 바뀌니까 요 꼴이 나오는 겁니다. 겁내기 어렵죠? 버리셔도 됩니다. 3단계니까. 나중에 900 이상 갈 때는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담 드린 건 아닌데 기본반 듣고 960까지 나왔거든요. 부담 드린 건 아니에요. 네, 같은 선생님이라는 거, 같은 교재라는 것까지.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런 거를 맞추면 거의 이제 900 이상 가는 거죠.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점수만 나오면 돼요. 자, 웃으면서 여러분들 단어 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다 푸는데 제가 3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 3분. 단지로처럼 힘을 내세요. 단지로. 일본.
갑시다. 고생하셨고. 자, 보니까 무엇이네요. 무엇이 뭐냐면 카페, 커피숍들이에요.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에 있는 커피숍들은 무엇이 어렵게 만들어요. 뭐를요? 새로운 카페가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정답 후보로 B 아니면 D를 하신 것 같은데 B는 집중이라는 거고요. D는요, 협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익에서 보통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카르텔을 조직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D를 정답으로 고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담합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건 안 해요. 정답은 B입니다. B. 집중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집중도 concentration이라고 부르고 몰입돼 있는,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것도 concentration이라고 불러요. 괜찮나요? 좋았어요. 2번. 부산 마라톤에 참석하는 러너들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Be prepared to. 수동태 다음에 to 부정사가 왔네. 이게 오형식이네. 오형식의 수동태네. 열과 강한 바람을 견뎌내야 되겠죠. 견디다는 endure, 견뎌내답니다. 계속합니다. 3번 같은 경우 Genetic Research Team, 유전자 연구 팀이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는데 어떤 상이냐면 포함을 하고 있는 상이네요. 그랜트가 돈이에요. 여러분 연구 기금을 받고 포함하고 있는 상은 보통 굉장히 권위 있고 프레스티지어스한 상들을 보통 받아야지 돈을 많이 주거든요. 감사한 상도 많지만 감사하다고 돈을 주는 상은 많이 없거든요. 4번 볼게요. 터미널은요, 지금 티켓 카운터가 바뀔 거래요. ATM으로 바뀔 거래요. 그러면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토익은 누군가의 편도 들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면 우리한테는 안 좋은 일이지만 기업한테는 좋은 일이거든요. AI로 대처를 하니까. 토익 같은 경우는 편을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만, 점차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팩트만 언급을 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단어가 아니라 토익이 원하는 단어를 골라줘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단어가 tragically, 슬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토익이 원하는 단어는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표현이겠죠. 토익 객관적으로. 5번 갈게요. boutique had distinguished. 이 boutique라는 이런 여러분들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그 가게. 이 가게가 distinguished, 저명한, 유명한 무언가 가지고 있대요. 뒤를 보니까 포함하네요. celebrites랑 athletes랑 financial leaders를 싹 다 고객으로 가지고 있죠. 정답은 B예요. 선생님, 클라이언트랑 클라이엔텔레랑 뭐가 다르나요? 똑같아요. 6번 갑시다. 미스터 리처드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맞췄네요. 데드라인을 충족을 겨우 시켰습니다. 그가 바빠가지고. barely. 가까스로 무엇하다. 7번 같은 경우 책이 한 챕터를 빼먹는다가 가장 적합하겠죠? C입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주요 명제네요. 정답은 E입니다. 긴급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야지 여기 should가 생략되어서 비동사 원형이 나오죠. 9번은 클라이언트, 고객의 confidentiality. 여러분이 confidentiality라고 해야지 이게 뭐냐면 기밀을 딱 지킨다라는 거겠죠. 10번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파기된다, 만료된다. 정답은 expires. A. 끝. 단어는 괜찮습니다. 계속 건너뛰어 볼게요. 뒤로 갑시다. 시제까지 후다닥 알려드릴게요.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수태시 시리즈 중에서 시제입니다. 시제, 행동이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 시제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앞으로 단순하지 않은 놈들이 나올 건데 일단 단순 시제부터. 동사 원형이나 s를 쓴다라는 말 자체가 단순 시제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단수 복수를 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단순 시제는 언제 쓰느냐? 반복, 습관, 사실 세 개 중에 한 개 써요. 여러분들 매주 해커스에 오죠? 반복, 그때 쓰는 게 현재 시제. 해커스는 강남에 있죠? 사실, 그때 쓰는 게 현재 시제. 근데 보통 이제 단순 시제들은 토익 시험에 나올 때 보통 이런 빈도부사랑 자주 나오죠. 시간을 나타내겠죠. 얼마나 일이 자주 벌어지는지.
보통, 대개, 매일 이렇게 everyday, these days 이렇게. 과거는 보통 언제 쓰냐면 이미 일어난 동작과 상태를 표현하겠죠. 동사 원형에다 ed를 붙이거나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것들. 보통 같이 오는 부사로서는 시간의 부사 중에서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 부사들이랑 오죠. 미래 시제는 여러분들 will과 be going to를 골라서 써주고 뒤에 동사 원형만 붙이면 돼요. 이런 시간의 표현들은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몇 시간 뒤에, 그리고 by until 다음에 미래 표현들이랑 자주 온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반드시 단수, 복수 따지고 능동, 수동 따지고 나서 시제를 고르세요. 연습 문제 1, 2, 3, 4, 5를 빠르게 풀어보세요. 수태시를 다 따지세요. 수태시를 다 따지세요. 됐죠? 1번에 주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태를 따지려고 했더니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능동태네요. 복수의 능동태 뒤에 시제 next week. 정답은요? 앞에 거. 2번도 빠르게 usually가 보이네요. 반복되는 일이죠. 현재 시제. 3번 같은 경우는 뒤에 보니까 2 month ago가 보이네요. 과거 시제. 4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정답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뉴얼리라는 것을 보고 비교적 최근에 생겼으니까 지금 만족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5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last year가 보이니까 과거니까 was scheduled가 맞겠죠. 작년이니까 이런 흔적들을 보고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곡선인데요. 잘 봐요. 과거 시간이라는 거는 무한히 가요. 과거로 무한히 갈 수 있고 미래로 무한히 갈 수가 있거든요. 공룡이 살던 대로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화성에 사는 대로 갈 수가 있겠죠. 즉 시점 표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시제랑 미래 시제를 쓸 때도 항상 어떤 시간의 부사 표현과 함께 써줘야지 미래 시제랑 과거 시제가 한 순간을 잡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라고 해서 무한히 과거로 가면 안 돼요. 과거 시제를 쓸 때는 시점을 보고 과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미래 시제도 그렇고 시점을 보고 미래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순 시제였고 지금부터 단순하지 않은 진행 시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수업에 4번 동사형태 기억나요? 4번 무슨 분사였어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란 스스로 동사가 되어 못 돼요? 스스로 동사가 되어 못 돼요? 못 되는 걸로 유명했어요. 현재 분사는 비동사랑 같이 와야지 진행 시제가 됩니다. 이 진행 시제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단수 복수가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비동사니까요. 이 진행 시제는 보통 now와 right now 그리고 at the moment라는 표현이랑 자주 쓰여요. 여러분 뮤지컬 배우 중에 조승우 씨, 홍강원 씨 이런 분들 알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노래 있잖아요. 맞죠? 조승우 씨 노래 잘하는 거 그거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at the moment가 지금 이 순간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이거 중고나라 티켓 사다가 사기당한 얘기했어요. 그거 하면 또 10분 정도 흘러갑니다. 안 됩니다. 눈물 없으면 못 듣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조심하세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 완전 아트야. 예술이야 예술. 나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아. 막 뮤지컬 지금 자리가 한 자리 남았다고 막 계속 쪼아요. 그래서 와 무섭더라. 조심하시고 중고나라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과거 진행은 was나 were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거 그러면 단순 과거랑 어떻게 비교해요? 단순 과거 시제도 이런 시점 표현들이랑 같이 쓰니까 과거 진행이랑 단순 과거랑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비교 못해요. 비교 못해요. 똑같거든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한쪽을 수동태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기가 달라지니까요. 한쪽은 능동태, 한쪽은 수동태로 넣을 겁니다.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동태랑 능동태를 알아야지 이런 과거랑 단순 과거까지 풀 수가 있겠죠. 과거 진행이랑 단순 과거랑. 미래 진행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냥 단순 미래랑 똑같거든요. 하지만 단순 미래랑 미래 진행의 차이점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한쪽을 수동태로 얘들이 만들 거예요. will be, pp 이런 형태로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진행형은요. 수동태랑 결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being pp 형태로서 LC 할 때도 자주 나오거든요. LC 파트 1 풀 때 is being moved by, is being planted by, is being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거 조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 감각동사, 인식동사, 존재 소유동사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얘들은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선생님, I'm understanding. 이게 미국 드라마 대사로는 많이 쓰여요. 하지만 토익은 쓰면 안 됩니다. 괜찮나요? consist 이것도 안 됩니다. 진행형으로 절대 안 돼요. 맥도날드 가면 I'm loving it 하잖아요. 그거 안 돼. 토익은 안 돼. 맥도날드니까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진행형이 불가능합니다. 괜찮나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하잖아요. 그럼 다음날에 꼭 질문이 올라와요. 선생님, understanding 안 된다면서요. understand 여기 지문에 있는데요. 그럼 보통 100이면 100, 그거는 동사가 아니라 동명사로 쓴 거예요. 제가 동사로 못 쓴다고 했지 동명사나 분사로 못 쓴다고는 안 했어요. 이 동사들은 전부 다 동명사나 분사 형태로서 ing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단 여기 앞에 비동사가 붙어가지고 동사로는 못 쓴다는 거예요. 동명사나 분사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단 비동사랑 같이 진행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문제 1, 2, 3, 4, 5, 6 번개처럼 빠르게 풀어보세요. 이제 5분 남았어요. 좀만 더 힘내세요. 다 됐죠? 이 정도는 빠르게 풀지 뭐. 1번 보니까 지금 at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이니까 정답은요. 둘 다 될 수 있네. 근데 주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미스터 해리슨 한 사람이죠. 그럼 정답은 is in space. 이렇게 푸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tomorrow night이 미래니까 will be working 바로 나와. 3번은 과거 시제 was being repaired 수동태. 4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next trip이니까 정답은요. will be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게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자동사는 애초에 수동태가 이렇게 안 돼요. stayed는 자동사거든요. 5번 같은 경우를 보면 A 앞에 거 말이 안 되죠. wait은 자동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수동태가 돼요? 6번 같은 경우는 next Sunday니까 정답은 will be speaking. 끝. 이렇게 풀면 돼요. 끝났죠? 자, 그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제까지 딱 알려줄게요. 5분 남았으니까 막판 집중.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무슨 시제라고요? 요거는 두 시점의 만남입니다. 시점 몇 개가 만난다고요? 2개가 만나야 돼요. 2개.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현재 완료란 무엇이냐? pp에다가 과거라고 적으시고 have 해제에다가 현재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진행되었거나 현재에 끝났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 괜찮죠? 자, 조심하시고 과거 완료는 무엇이냐? pp가 과거예요. had도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랑 과거가 만나 대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 이전의 사실. 이 과거 완료. 미래 완료는 무엇이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제예요. pp가 과거고요. have가 현재예요. will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먹는 놈이에요. 얘가 기가 막힌 대식가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먹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시제 표현들로 잡는 방법도 있지만 머릿속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잘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려요. 1분이면 끝납니다. 과거는 무한히 과거, 미래는 무한히 미래로 가니까 제가 시점을 잡고 부른다라고 했죠. 시점을 잡고 과거의 한 일을 나타내는 게 바로 과거 시제. 그 시점에 벌어진 일을 나타내는 게 또 미래 시제겠죠. 이게 가장 단순한 친구들이고 지금부터 완료 시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 와서 끝난 일. 요 보라색에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과거 완료는 무엇이냐?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일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게 바로 과거 완료예요. 이 말을 돌려서 하면 과거 완료를 쓰시려면 과거 시제가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과거 완료를 쓰시려면 과거 시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몇 월 달이에요? 3월. 지난달은 2월. 지지난달 1월이 딱 있죠. 잘 들어요. 여러분들은 2월 달에 저를 만났습니다. 조언을. 이 사건이 2월 달에 발생했어요. 몇 월 달에 발생했다고요? 2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저를 딱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야, 그럼 너 존 만나기 전에 어떻게 공부했어? 독학했는데? 독학을 했을 때 그 표현을 나타내는 게 바로 과거 완료겠죠. 왜? 존을 만났다는 사실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독학이니까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완료란 과거 이전의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즉, 과거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이제 과거 완료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뭐냐? 미래 완료예요.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가서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제가 지금 형광펜 요 민트색으로 색칠한 거. 이 부분이 전부 다 미래 완료의 시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금 언제 발생? 2019년도 발생했죠.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는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미래 완료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미래 완료와 단순 미래의 차이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시작 시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미래 시제를 쓰면 I will drink coffee. 그러면 아직 커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몰라요. 미래에 마실 거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미래 완료를 써요. 여러분, I will have drank coffee라고 말하면 커피를 마셔왔고 지금도 마시고 있고 미래의 어떤 순간까지 마실 것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미래 완료입니다. 즉, 미래 완료는 이미 시작한 일에 쓰는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이미 시작한 일에 쓰는 게 미래 완료예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풀고 오늘 끝내드릴게요. 1, 2, 3, 4, 5, 6을 한번 풀어보세요. 끝났죠? 1번 볼까요? 몇몇의 고객들은요. 아하, 여러분 제가 wait는 자동사라고 했어요? 타동사라고 했어요? wait은 자동사죠. 수동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정답은 뒤에 거겠죠.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온 거고. 2번 by next month. 다음 달이 되니까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죠. 정답은요? 앞에 거. 굿. 3번 by the end of this week. 이번 주 말까지니까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정답은요. will have moved. 이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4번은 보세요.
페스티벌이 취소가 된 게 먼저일까요? 안 그럼 비가 온 게 먼저일까요? 비가 온 게 먼저겠죠. 그래서 취소된 게 과거니까 과거보다 앞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비가 왔다. 정답은요. had rained. 이게 과거 완료를 쓰는 용법이에요. 과거 시제가 있어야지 과거 완료가 나온다. 5번 값세다. Over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요. has grown. 6번. 그녀가 룸메이트를 구하기 전에 혼자 살았죠. 그럼 룸메이트를 구한 게 먼저예요? 안 그럼 혼자 산 게 먼저예요? 혼자 산 게 먼저니까 had lived가 got보다 앞서서 나왔다라는 거죠. 끝.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태시를 좀 빡세게 배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홈워크 및 레벨 1, 2, 3를 싹 다 풀어보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필기 못한 거 있으면 담배 게시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